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 끝나고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은 힘들기 마련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비트코인의 경우 계속해서 11,000달러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요. 현재 11,000달러 기준으로 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미 증시의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0.09%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0.88%, S&P 500 지수의 경우는 1.12%, 나스닥 종합지수는 1.0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테마주의 경우는 반대로 0.09%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유럽에서 2차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시작될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서 경제도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대규모 이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8,259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대규모 자금 이동이죠.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서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최초의 현물 옵션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벡트인데요. 최초 오픈 당시 실망스러운 거래량으로 실망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격에 영향을 주었었지만 최근 들어 기록적인 거래량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나왔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가 기록적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179건 계약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약 7,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2,500달러가 움직인 데 이어서 벡트의 1일 거래량이 1179건 계약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벡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결국 인가된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벡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그 자체 현물로 거래가 되기에 실질적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벡트의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달이 몇 월 달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토다로의 경우는 11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실적이 가장 좋은 달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타운 캐피탈의 CEO 제임스 토다로에 따르면 11월은 비트코인 실적이 가장 좋은 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11월의 평균 상승률이 높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11월은 2012년 이후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장 실적이 좋은 달 중 하나였다. 다만 2018년 11월은 예외였다 언급을 했는데 2018년 11월의 경우는 43%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2020년 11월의 경우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11월보다 이제 내년 11월에서 내후년 3월 초가 기대가 되는데 비트코인의 신고점 도달 예상시기 때문이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에는 유명한 많은 초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찰리 슈렘이라는 인물인데요. 비트코인 재단을 창립한 장본인이자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많은 언급을 한 친비트코인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러한 찰리 슈렘이 오늘 또한 비트코인이 최고다 언급을 했는데 이 어떤 식으로 최고다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찰리 슈렘은 5에서 10BTC를 보유하게 되면은 20년 뒤
인생이 바뀐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인스턴트의 창립자이자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슈렘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5에서 10BTC 보유 시 20년 뒤 인생이 바뀔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가적인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해 손해보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5에서 10BTC 정도 구매한 후 자신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5에서 10BTC는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생각한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잠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발언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나왔지만 현재는 화폐보다 가치 하락을 막는 금과 같은 해치 수단으로서 입지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2년 전, 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할 뿐 아니라 나스닥에 출범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월가의 관심뿐 아닌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일반 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를 정식 인정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물밀듯이 몰려들어오고 있죠.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를 한 상태지만 너무도 작은 시장이라는 것은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너무 작죠. 그 말인즉슨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만큼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럽연합이죠. EU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장관 5명이 모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하며 초안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죠. 이러한 상황 속 문건을 공개한 것 같은데 내용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 제도 도입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죠. EU가 2024년까지 가상자산 제도를 도입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 더 빠르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이 EU 문건 2건을 이용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무현금 결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작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발간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급증시켜 놨을 뿐더러 이제 현재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확장이 되며 CBDC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갈 길은 멀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기반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인데요. 이자 농사로 유명해지며 디파이 코인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한 전문가의 경우는 디파이라는 키워드가 비트코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디파이 응용이 비트코인 관심을 넘어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유 및 파생 상품 거래 총괄을 맡은 바 있는 하드 로센블럼의 경우는 디파이 활용이 향후 몇 년간 비트코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중대한 시장 변화를 겪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는 적어지는 반면 탈중앙화 금융 소식이 많아질 것이다. 비트코인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현재 디파이에 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디파이 관련 코인들 또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디파이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이는 것이냐 결과는 지켜봐야 알 텐데요. 많은 코인 회사들이 디파이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얼마 전 크립토닷컴에서 CRO를 이용한 디파이프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이오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의 창시자 댄 라리머는 조만간 이오스에서 모든 디파이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오스 IO의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이오스 코스타리카와 BP인 이오스 아르헨티나가 이오스 기반 분산형 거래소 에보덱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오스의 창시자 댄 라리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 상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디파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만간 이오스에서 거의 모든 디파이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을 했는데 확실히 디파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 중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또한 공부를 더 하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디파이에 관해서 발음이 꼬이네요. 디파이에 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에 관해서는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일같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데요. 오늘인 글이 좋지 못한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는 1140만 리플코인 XRP로 전환했다. XRP 유동성 지수는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네요. XRP L 모니터의 경우는 리플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케일럽이 XRP의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면서 XRP 유동성 지수가 최고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최근 9월 18일 맥켈럽이 1140만 XRP를 리플사로부터 받았는데 이 금액이 한화 약 33억 원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맥켈럽의 잦은 XRP 덤프 사태가 코인 가격에 대한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만큼 이에 관해 리플사에서 제한을 걸어 두었음에도 잘 이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XRP에 대한 펀더멘털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XRP의 가격 높게 치솟을 수 있을지 그동안의 호재들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49포인트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공포 탐욕 지수 또한 40에서 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박스권에서 벗어나 높게 상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